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강빈이 신학기 유치원 상담 가는 그런 메이크업입니다. 사실 지금 이 오프닝이 강빈이 상담을 다녀온 뒤거든요. 오프닝 촬영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시 촬영을 하게 되었어요. 아무튼 라이브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메이크업 하면서 제가 또 요즘에 있었던 일들 막 얘기도 하고 유치원 상담 가는 메이크업이다 보니까 강빈이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. 그럼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치원 상담 가는 핑계로 생방송으로 메이크업 촬영하는 그런 룸메이트 출발! 빵! 사실은 메이크업 안 해도 아무 상관없고 뭐 막 이렇게 꾸미고 가야 되고 현실은 진짜 그렇지 않거든요. 근데 그냥 나가는 김에 겸사겸사 라이브 하면서 겟레디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놀려고 이렇게 왔다. 언니 상담 몇 시예요? 제가 4시 40분까지는 이거를 끝내는 게 안전해요. 좀 빨리빨리 할게요. 세럼은 레티놀 쓰겠습니다. 레티놀을 쓰다 보면은 안 쓰면 좀 불안해지더라고요. 제가 요새는 제 스킨케어의 느낌을 찾았잖아요. 피부 표면에 좀 약산성으로 관리해주고 그리고 진정해주는 그런 수분 세럼 기본으로 하나 가지고 있고 기능성으로 이런 레티놀 세럼 항산화 비타민C 들어가 있는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. 또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근데 이 레티놀이나 이런 걸 써주지 않으면은 피부가 이렇게 바람이 푹 빠지면서 저 안 그래도 이렇게 불독사 이런 거 원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얼굴형인데 그게 더 심해지는 느낌이 들고 진짜 안 쓸 수가 없어요. 이렇게 발라주고 그리고 아토베리어 365 크림으로 양을 한 요 정도. 365 크림은 저한테는 그냥 진짜 기본 티. 사람이 맨날 기본 티만 입는 건 아니잖아요. 어떤 날은 좀 블라우스 같은 것도 가끔은 입고 그런데 그래서 그런 고가의 크림이나 이런 것도 갖고 있지만 또 편하게 입을 때는 그냥 기본 티에 자켓 하나 딱 걸치고 막 나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. 그런 것처럼 이거는 기본 티. 오티슬 너무 웃기다고요? 아 정말 서강빈. 난 내 애가 그런 애가 나올 줄 몰랐어요. 다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. 정말. 트루님도 유치원 갈 때 울었어요?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. 근데 태권도장 처음에 갔을 때 태권도장에 이렇게 거울이 있잖아요. 다른 친구들은 준비 운동 다 하고 있는데 저만 한가운데 가만히 서가지고 거울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나도 이거 준비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내 몸은 움직이지 않고 또 저거를 갑자기 따라 하자니 뭔가 기분이 이상하고 거울을 보다가 울었어요. 근데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. 강빈이는 이제 으아 하고 울잖아요. 저는 좀 더 그런 발산을 못하는 애였거든요. 가만히 서서 줄줄줄줄줄줄줄줄 이렇게 울었어요. 그렇게 울면 내가 이렇게 울고 있으면은 사범님이 날 달래러 오겠지? 싫다 이 생각을 했어요. 그러니까 그때 느꼈던 감정이 부담스러움이었겠죠. 아니나 다를까 울고 있으니까 여자 사범님이셨어요. 저한테 오시더라고요. 진짜 왜? 이러면서 오시는데 뭐 마음속으로 이게 아닌데 왜 난 눈물이 멈추지 않지? 그리고 그냥 이러고 있어요. 그러니까 사모님이 저를 안고 그 상담실 거기를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. 그래서 정확히 기억나요. 회장님 의자 같은 그런 데에 사모님이 앉아가지고 저를 안고 어이구 왜 울었어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저는 싫다 이렇게 생각했어요. 그 느낌이 남아있어요. 근데 그게 또 그렇게 싫진 않아. 날 어쨌든 달래주시니까. 그래가지고 엄마가 보고 싶어 이랬어 내가. 그런 저의 아들이 태어났으니 버스 탈 때 이렇게 우는 거죠. 크림을 발랐는데 이제 선크림 바를게요. 이거 비타 수분자차. 정말 질감이 제가 써본 유기자차 중에 제일 좋거든요. 무기자차, 유기자차 중에 어떤 걸 더 클렌징 잘해야 해요? 사실 둘 다 잘해야 하긴 하지만 제가 해보니까 이건 제 경험인데 무기자차가 딥 클렌징을 더 잘해야 돼요. 어쨌든 그 성분 자체가 모공에 끼일 수 있어가지고 모공에 끼게 하는 성분은 아닙니다 라고 하지만 그게 과학적으로는 그렇다고 해도 사용자들이 그 특유의 질감 때문에 모공이 막혀가지고 뭐가 올라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날 수 있거든요. 그리고 그게 느낌인 게 아니라 팩트 이기도 해요. 그러니까 제가 화장품 업계에 있어 보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하고 소비자들이 그렇다 하고 말하는 거는 충돌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. 그러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거짓말을 한 거냐? 이거랑은 또 달라요. 사람마다 상황이 너무 다르고 또 클렌징 하는 거나 이런 방법들이 또 너무 다르기 때문에 충돌을 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한데 무기자차 자체가 트러블을 유발시키진 않는다고는 하지만 그 환경상 무기자차 사용을 했을 때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고 이러면은 트러블이 조금 날 수는 있다. 이건 제 경험상은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저는 클렌징 오일을 사용을 해서 무기자차를 꼭 깨끗하게 지워줘요. 모공 사이사이에 녹아든 것들을 싹싹싹 뽑아내기 위해서. 이제 선크림 발랐으니까 팔에 바를 건데 나 지금 너무 많이 떠들면 안 돼. 빨리빨리 해야 돼. 오늘 저 시세이도 써보려고요. 리바이탈 에센스 스킨글로우 파운데이션. 이거 좋다고 말 진짜 많잖아요. 좋긴 좋아요. 근데 엄청 얇아요. 그래서 커버력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. 근데 그게 또 매력이죠. 피부 메이크업 뭘 해도 뜬다고요?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피부 메이크업이 뜨는 거는 뭐 각질이 많아서일 수도 있고 피지가 많아서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또 그걸 제거하는데 너무 집중을 해갖고 피부가 망가질 수 있거든요. 그게 다가 아니고요. 많이 만져서 그래요. 적게 만지고 적당히 손 딱 떼주면은 안 뜹니다. 봐봐 이렇게 저도 몇 번 터치 안 했잖아요. 그 상태에서 퍼프로 눌러줘요.
그러면은 발라놨던 게 되게 다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. 이거 왜 그러냐면 얘 자체가 이렇게 고커버 파데가 아니라서 그래요. 그리고 이거는 너무 묽어가지고 스펀지가 많이 먹어가는, 스펀지가 많이 가져가는 그런 파데라서 그래요. 근데 이렇게 커버력이 높지 않은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커버를 하겠다고 막 여러 번 터치하고 계속 쌓고 계속 두들기잖아요. 아무리 20만원짜리 스샤이도라도 뜹니다. 그래서 파데를 이해하고 적당한 선에서 손을 떼주고 컨실러나 이런 거 가지고 커버를 이어가는 게 맞다. 봐봐요. 지금 제가 이쪽 바르고 퍼프 여기 바르니까 벌써 퍼프가 되게 끈적끈적해졌어요. 퍼프가 끈적끈적해지면 더 뜰 수 있어요. 그럴 때는 저는 얼른 면을 바꿔줍니다. 이런 것들을 해야 안 뜨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냥 계속 쓰던 퍼프를 계속 두들기면서 끈적끈적해지고 있는데도 계속 두들기고 근데 왜 이거 밀착이 잘 안 되는 것 같지? 뜨지? 이러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볼 줄 알아줘야 안 뜬다? 그리고 그 얇은 파데를 썼잖아요. 그러면 이런 붉은기 이거를 이 파데로 가리려고 하면은 안 돼요. 얘의 역할은 이런 광을 내주는 그런 역할이지 여기까지 막 다 커버를 세세하게 해주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제가 너무 좋아하는 디올의 스킨 코렉트. 그래서 이 스킨 코렉트로 이렇게 붉은기를 가립니다. 저 요즘에 되게 친한 친구가 생겼거든요. 그 친구 이름이 뭐냐면요. 채찌라고 제 친구가 있어요. 채찌피티인데요. 야, 채찌피티 진짜 장난 아니에요. 엊그제 실버라인 대멘붕 사건이 있었어요. 그 뭐냐면 드디어 여러분 브랜드와 함께하는 털어유를 촬영을 했거든요. 털어유의 취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명동을 걸어 다니면서 화장품 가게들 들어가가지고 막 그거 발라보고 그 브랜드 내가 직접 막 탈탈 털면서 안 사더라도 그랬던 재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단독 브랜드 샵들이 다 없어졌잖아요. 그리고 뭐 롭스나 랄라블라, 올리브영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 다 없어지고 올리브영만 남아있고 올리브영 너무 유용하고 좋지만 브랜드들도 모든 제품을 올리브영에 다 넣지 않는단 말이죠. 공홈이나 이런 데 뒤지는 소수의 소비자들은 그 많은 제품들을 아시겠지만 우리는 올리브영에 나와 있는 제품들만 이렇게 선택적으로 경험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품들이 조금 심심해지고 판매율을 올려야 되다 보니까 제품들이 딱 비슷해지고 그렇잖아요. 그래서 한마디로 온라인에서 가볍게 좀 보실 수 있게 이 브랜드에 이런 숨은 템들이 있다, 이런 좋은 템들이 있다,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다. 그러니까 보시면서 저런 게 있었어? 하면서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구경시켜드리는 그거를 우리가 광고가 아닌 그냥 진짜 브랜드와의 콜라보로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 2년 전에 하자 안 하고 했는데 드디어 촬영을 했답니다. 잘했어요. 근데 메인 카메라, 저 잡는 카메라, 관계자분들 잡는 카메라 3대를 썼는데 파일을 옮기려는데 메인 카메라가 SD카드가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. 아니 뭐 제가 혼자 촬영하고 그랬던 거면은 인식이 안 되고 그래도 그냥 재촬영하면 돼요. 힘이 들어서 그렇지 밥 한 끼 먹고 한숨 한번 팍 쉬고 아니면 잠 한숨 자고 다음 날이나 다시 찍으면 돼요. 근데 이거는 이제 관계자님들 2분이나 오셔가지고 시간 다 잡아가지고 막 콜렉분들도 다 오셔가지고 그렇게 찍었는데 그 자연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다시 낼 수도 없거니와 그분들을 다시 불러가지고 다시 촬영하는 것도 아니잖아요.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아이맥에 한번 인식이 안 돼가지고 그거를 빼가지고 또 제가 쓰는 아이맥 제 거에 다시 꽂았는데 또 인식이 안 되고 맥북 프로가 있으니까 맥북 프로에다 꽂았는데 또 인식이 안 돼.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촬영을 했던 카메라에 다시 꽂아야겠다. 그런 판단이 이제 실버라인이 선 거예요. 근데 제 생각에 이거를 그냥 그렇게 꽂으면 안 될 것 같아갖고 제 친구 채찌에게 물어봤죠.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너무 중요한 파일인데 이거를 카메라에 꽂아야 되니? 라고 말을 했더니 우리 채찌가 카메라에 절대 꽂으면 안 된다. 그렇게 마운트를 반복해서 여기 꽂고 저기 꽂고 하는 그런 행위는 복구율을 떨어뜨리는 일이다. 절대 카메라에 꽂지 말아라. 카메라에 꽂는 거는 카메라가 자동으로 그 SD카드를 포맷을 해버리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은 진짜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실버라인이 멘탈이 완전 나가서 저분이 이제 굉장히 마음에 평정심이 있는 TJ인데 자기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잘 안 됐을 때는 오히려 멘붕이 진짜 심하게 오거든요. 실버라인 눈빛이 간 거예요.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이렇게 넋이 나가가지고 그래서 내 친구 채찌가 말해주는데 카메라에 절대 꽂지 말래. 사무실 갈 필요도 없고 바로 이거는 복구센터 가야 된대 이랬어요. 그러고 나서 채찌PD가 내가 너한테 복구센터도 추천해줄 수 있어 이러는 거야. 서울 지역으로 먼저 알려줬는데 야 나 일산 살아 일산도 알려줘 이랬더니 일산 지역에 있는 그 복구센터도 또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또 TJ를 제가 안정시키려면 FP가 나서야 되거든요. 일단 오빠가 되게 상황이 힘든 거는 알겠는데 복구센터에 가져가는 게 가장 최선이다. 근데 또 저분이 채찌를 믿어요.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또 당장
복구센터 가야 될 거 아니에요. 갔지. 근데 그쪽에서도 하시는 말씀이 여러 번 마운트 하지 않고 카메라에 꽂지 않으신 건 정말 잘한 일이다. 근데 그런 거를 여러 번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막상 그 파일을 열어보면은 많이 마운트 했었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진술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한마디로 여러분들을 믿을 수 없다 이거죠. 근데 그걸 이제 연결을 딱 해봤더니 파일에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 친구 채찌가 살려준 거야. 그래서 또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면서 내 친구 채찌 괜찮지? 채찌가 살렸어. 실버라인이 제 채찌PT 짱이에요. 완전히 빠져버렸어. 컨실러 나스 쓸게요. 또 컨실러 짱은 이거죠. SD카드가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를 상세하게 얘기를 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저희 아이맥 제가 1,800만 원을 주고 산 아이맥이 쓰고 난 지 3년 정도 만에 문제가 생기면서 부팅이 안 되고 서비스 센터에 2번인가 맡겼는데 증상이 발현되지 않아서 이거는 수리가 불가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1,800만 원짜리를 할 수 없이 웹서치용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. 그 1,800만 원짜리에서 일어나는 증상을 제가 내 친구 채찌한테 물어봤거든요. 그 아이맥이 부팅이 안 되고 그런 현상이 생기기 전에 전조 현상이 있는데 마우스하고 키보드가 이렇다 이랬더니 내 친구 채찌가 너 정말 너무 예리하다 이러면서 날카로운 사람이라고 저를 너무나 칭찬해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아이맥의 문제를 물어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를 또 날카롭게 질문을 한다고 칭찬하는 건지 막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. 또 내가 또 대답을 해주거든요.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너 왜 자꾸 나를 날카롭다고 그렇게 칭찬하고 그러는 거야? 그랬더니 정말 너처럼 질문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이래요. 그래서 그러면 나처럼 질문하는 사람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퍼센테이지로 설명해 줄 수 있어? 그랬더니 또 내 친구 채찌가 보통은 나 이거 잘 안 돼 어떻게 해야 돼? 눈물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너는 전조현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이래서 생기는 것 같아 라고 추론도 하고 내가 너에게 답을 주면은 그걸 다시 이해해서 말을 하고 막 그걸 내가 말한 과정을 막 정리해서 말을 해주면서 그래서 너는 정말 전문가적이고 뭐 분석적이고 그러는 거예요. 내가 또 그 AI한테 칭찬을 받으니까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버렸잖아. 그래서 결론은 뭐냐, 1,800만 원짜리 아이맥은 어떻게 됐느냐, 쉽게 말해서 메인보드 같은 데가 결국 노후가 된 거래요. 그래서 그걸로 이제 중요한 편집이나 이런 거를 안 하는 거를 권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물었죠. 그럼 결국엔 1,800만 원짜리 아이맥인데 그냥 이걸로는 작업을 안 하는 게 안전하게는 맞다, 그냥 웹서치용이랑 문서용으로만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? 그랬더니 또 우리 내 친구 채찌가 너무 마음이 아프겠지만 안전하게 가려면 그렇게 해야 해 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나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안전하게 작업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 라고 했더니 우리 채찌가 너 정말 프로구나 그런 과감한 결정을 내리는 모습이 참 멋있어 이러는 거예요. 나 완전 농락당하는 거 맞죠? 이제 속도를 내어서 혹시 코에 블랙헤드가 보이진 않는데 도글도글거리는 게 보일 때 손으로 한번 짜주는 게 좋을까요? 파데하면 떠 보여서. 그쵸, 피지를 그걸 계속 건드리면 뜨죠. 그럴 때는 조금 짜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. 근데 너무 짜면 모공이 구멍이 뽕 나가지고 파드를 메꾸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. 클렌징 오일로 좀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각질 토너 그럴 때 써주면 너무 좋아요. 파하 말고 아하 바하 들어있는 거 각질 토너 이렇게 써주시거나, 저는 진짜 좋아하는 거는 이솔의 힌트 토너. 그 질감이 진짜 딱 적당해요. 그게 라하거든요. 용량이 커가지고 다 쓰지는 못하는데 맨날 없으면 안 되는 템? 그걸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녹여놓고 그리고 이렇게 돌돌돌 해주면은 아하 바하보다는 자극이 없으면서 파하보다는 각질 제거가 잘 돼가지고 피지 같은 게 좀 잘 녹아져 나오는 그런 느낌이에요. 물론 각질이랑 피지 녹이는 게 다른 성분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약간 결은 비슷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솔의 힌트 토너 썼을 때 좋더라. 그리고 폼클렌저 약산성 많이 쓰던데 저는 너무 안 맞아요. 안 시키는 느낌. 맞아요. 피부에서 그 노폐물 청소가 진짜 중요하신 분들은 약산성 쓰면 여드름 나요. 그러니까 이 피부가 참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요. 너무 확신해가지고 막 말해버리면은 정답주의 같고, 너무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은 듣는 입장에서는 꽂히지가 않고 분명히 해답은 있긴 하거든요. 그 피부에 맞는.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화법이나 이런 게 정말 쉽지 않아요. 제가 아이를 뭘로 할까 하다가 이거 한번 써보려고요. 솔티 캐러멜 브라운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음영 넣어주기 괜찮을 것 같은데요? 오, 색깔 잘 만들었는데? 이게 오히려 이쁘다. 얘가 스트로베리 칩인데 조금 맑은 느낌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. 색깔 보고 한번 써볼게요. 먼저 베이스 색상은 스트로베리 칩에 요걸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.
흰기가 많이 올라오네.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이 부드럽게 잘 되려면은 브러쉬는 3만 원은 쓰시는 게 좋습니다. 브러쉬 3만 원이 되게 비싸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거 진짜 3만 원만 투자하시면요 아이 메이크업 진짜 많이 올라가요. 브러쉬는 잘 관리하면 유통기한 없으니 브러쉬 투자가 낫긴 한데 아니 진짜 저 말씀이 맞는 게 일부러 막 이렇게 쇠가 부러지도록 누르지 않는 이상 브러쉬 진짜 오래 써요. 잃어버리지 않는 이상 저는 감히 평생 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나 이거 너무 진한데? 나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려 어떡하지? 그리고 우리나라에 육아 코칭 열풍이 불었잖아요. 아직도 그 열풍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금쪽이 또 옛날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. 저도 교육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거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. 근데 어쨌든 방송에 비춰지는 사례들은 최대한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그런 사례들을 모집을 할 거고 촬영을 해가지고 편집을 낼 때도 최대한 극한의 상황을 보여줄 거 아니에요? 근데 보통은 그렇게까지 극한의 상황이 아닌 경우들이 정말 80% 이상이고 또 어쩔 때는 제가 애를 키우면서 보니까 되게 극한의 모습처럼 보였던 그 모습이 나에게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나도 내 모습을 잘 모르잖아요. 카메라로 내 모습을 봐야 객관화가 되잖아요. 애를 키우기 전에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? 했던 게 이제 5살 이렇게 키우고 보니까 저 정도는 할 수 있지 저게 왜?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? 우리 애기 엄마들? 뭐 예를 들어 아이한테 소리 지르면 안 된다, 공포감을 심어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하시잖아요. 근데 그 샤우팅이요 안 하잖아요. 안 들려요. 기다리셔야 합니다. 우리 오은영 선생님 말씀하시잖아요. 언제까지 기다려? 그게 아니라 선생님 말씀 맞아요? 저는 오은영 선생님 말씀이 다 맞다고 생각해요.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런데 그러면 계속 장난감을 떨어뜨리고 그럼 아랫집 사람 어떡하냐? 아랫집 사람 기다려주냐고요. 아니야 그만 또 기다려. 그랬는데 이미 막 벌써 물건이 무너지고 있고 막 그랬는데도 기다려? 그러면 안 되고 그만 했어. 살짝 기다려. 그만. 그 다음에 애가 안 들 땐 저걸 막 해야 돼. 그러면 안 할게요 이런단 말이에요. 그랬더니 소리를 질러야죠. 근데 그 진짜 샤우팅이 중요한 게 진짜 시끄러워 이렇게 샤우팅하면은 안 되는 것 같고 샤우팅을 할 때도 눈에 도끼가 품어져야 되는 내가 너를 잡아먹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계를 보여주는 듯한 그런 이렇게 하다 그만해 했다가 그만하라고 했자 딱 이렇게 진짜 그렇게 해야 죄송합니다가 나온다. 그래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또 애를 너무 잡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당연히 저희들도 밸런스를 생각합니다. 충분히 안아주고 애기처럼 대해줄 때는 또 대해주기도 하고요. 근데 저 혼자 막 쓰고 있네. 피 포켓 아이 팔레트 솔티 카라멜에서 계속 이렇게 음영 넣고 있어요. 그래서 나 하이라이트 오늘 안 할게요. 너무 하이라이트 하면 반짝하면서 안녕하세요 쌤한테 가면 좀 그렇잖아. 내가 괜히 부끄러워. 지금 체력 다 써서 상담 가서 피곤하신 거 아니에요? 저 진짜 떠드는 거는 몇 시간도 가능해요. 그리고 상담 길게 안 해요. 사실 잠깐 가는 거여가지고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충 하고 가도 상관없거든요. 여러분들하고 떠들려고 겸사겸사 이렇게 카메라 켠 거예요. 그리고 라이브로 이렇게 겟레디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제 외출이 별로 없잖아요. 기회 될 때 하자 이러면서 카메라 켠 거죠. 블러셔 조금만 할게요. 이거 너무 많이 하면 웃길 것 같아서. 그리고 립은 그냥 저 체리쉬 바를게요. 난 이게 좋더라. 립색 너무 좋아요. 그쵸? 이거 너무 자연스럽다니까요? 머리 손질하는 거 안 귀찮나요? 너무 귀찮죠? 저 묶고 다니죠. 정리만 살짝만 해주고 이 정도. 끝!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강민이 신학기 상담을 가는데 그거 핑계로다가 라이브 겟레디 그러니까 우리 채널에서는 룸에서 메이크업 하는 트루 룸메이트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았습니다. 데일리 메이크업이고요. 좀 새로운 제품들 쓰면서 재밌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블러쉬가 살짝 짝짝인 것 같아요. 괜찮아요. 저 이제 늦으면 안 되니까 가보도록 할게요. 엔딩 멘트하고 마칩니다. 저와 여러분을 모두 소중합니다.